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5월 6일 목요일 오늘도 주식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마음 편안히 놓고 계셨던 분보다 마음을 졸이면서 계셨던 분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략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지금 투자할 시간이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간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괜찮은 목요일 마감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지금 보이시듯이 마지막 시간에 다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마감한 것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상승, 아주 그린이 많은 그런 하루였어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아직도 중립, 방향성을 모르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5월의 장입니다. 근데 참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S&P 500 종목들은 그린인데 내 포트폴리오는 오늘도 마이너스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강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마켓의 이 흐름을 보면 솔직히 어제보다 디클라인 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으로 간 게 어제보다 한 50개 정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나스닥과 뉴욕 익스체인지 두 개 다 이렇게 인플로우가 들어왔다는 점이 어제와 다르죠. 오늘 마켓이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보시면은 초기 실업수당 신청수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59만 정도였는데 오늘 49만 8천으로 앞자리가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 백신의 효과가 확실히 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표에 잠깐 보시면은 고용률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리테일 세일즈도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땡스기빙 후부터 헐리데이 그런 쇼핑을 시작하고요. 5월이 지나가면서 휴가를 가는 그런 쇼핑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은 백투스쿨 쇼핑이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개학을 하면서 옷도 사고 뭐 학용품도 사고 그러는 쇼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시기랑은 좀 멀리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 충동 구매가 아니라 지금 갇혀 있던 그런 것 때문에 보상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던 빅박스 리테일 스토어 같은 그런 종목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5월에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름까지 가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니까요. 마음을 너무 급하게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요. 천천히 플랜 하에서 이렇게 종목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립토 커런시가 진짜 문제예요, 문제.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게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가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크 인베스트의 그런 ARK ETF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얘기가 거기에 있는 돈들이 대부분 크립토로 가서 지금 보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경제 이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전례도 없었고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신임인 체어가 된 게리 갠슬러라는 사람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게 레귤레이션이 직접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언급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뭔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죠. 크립토 커런시를 만든 목적 내지는 만든 의도는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통화를 벗어나 보겠다고 한 건데 결국은 그 자체도 이제 중앙 정부가 컨트롤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언급했다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티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ETF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가고 있어요. 지금 뭐 ARK WK, F 다 따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금 200일선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요. 200일선을 터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200일선 터치했다고 무조건 반등이 된다 그러는 또 개런티도 없거든요.
지금 200일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추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 CNBC에서 인터뷰가 있다는데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월의 장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획하에서 여러 가지 저는 선택의 조건이 많잖아요. 옵션도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부터는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옵션 트레이딩으로 그냥 거의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어떤 가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자괴감을 느끼시거나, 현금이 있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있다 사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걸로 인베스트와 트레이딩, 그러니까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명확하게 나눠 볼게요. 이제 인베스트라 그러면 이제 롱텀 인베스트라 그러잖아요. 장기 투자. 근데 장기라는 거의 기준은 무엇이냐? 영원한 장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 주식의 성장성이 다할 때까지,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빵주가 작년까지 잘했고 올해도 뭐 그저 하는데, 그게 뭐 20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잘할까요? 그런 개런티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성장성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플라토로 가는 그런 시기에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닌 거죠. 그런 거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이제 매도, 매수, 수익 실현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매도할 때는 언제 매도를 하냐?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럴 경우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매수는 그렇게 막 앵셔스 해가지고 매일매일 보시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주식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아주 풀백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50일 선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200일 선을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해 놓고 그거보다 많이 내려갔을 때, 내려갔다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식으로 계속 보유하시면 정말 스트레스 없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월, 3월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지금 또 5월에 약간 풀백을 하는 이런 타이밍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작년 1월에 어떤 종목을 샀다고 보시고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이 있어요. 괜히 중간에 샀다 팔았다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더 단가만 올라가고 손실만 더 생겼을 그럴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나의 고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따라 나가시면 좋죠. 그럼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거는 그냥 무한정 그러면은 돈 불리고 계속 있어야 되나요? 돈 빠지고 돈 들어가고 그럴 때? 아니죠. 수익 실현도 하셔야죠.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한 종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맥디 같은 걸로 보실 수 있어요. 맥디 같은 걸로 보셔서 1년에 큰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수익분을 실현해서 현금화 하시고 그렇게 모아두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과연 자기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적합한 지금 내가 상황에 있나,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과 집중력이 엄청 요구가 돼요. 트레이딩은. 시간을 놓치면 내가 매도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매수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라는 거는 종목을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한 종목 움직일 때 다른 종목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괜히 트레이딩 한답시고 그냥 장기 투자가 아닌 존버를 해버리게 된다고요. 잘못해가지고 타이밍도 잘못 맞추고.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은 매도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매도는 일정 계획된 구간 안에서 냉정하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과 기업 관련 루머, 제가 여기 루머라고 쓴 건 뭐냐면요,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는 게 있어요. 뉴스가 나오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업사이드는 거의 다 끝나가고 아마 꺾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정말 24시간 계속 관심을 갖고 뉴스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런 시간과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5월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5월에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같이 시간이 안 되시고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시고 그런 분들은 가장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인베스트하는 플랜을 짜시면 돼요. 너무 유행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찾으시냐 하면은 기업 분석을 하고 뭐 마켓 캡을 분석하고 뭐 PE 레이쇼를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체질이 맞아야 돼요. 지금 2021년에 가장 필요한 종목들이 뭐죠?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치주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어떻겠어요? 2022년에는 분명히 주가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테이퍼링을 시작해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리의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치주가 낫겠습니까? 성장주나 고성장주, 뭐 스펙, IPO 그런 게 낫겠습니까? 벌써 답이 나오죠. 그런 답이 나오면은 그런 걸로 일단 기본적인 체질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정말 성장성이 있는데 지금은 라이트 타이밍이 아니다 싶은 것들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 있겠죠. 그런 것들 한 자기 포트폴리오에 적당한 비중만큼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시면은 지금은 타임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보통 우리가 주식의 성과를 볼 때 year to date 해가지고 1년마다 내가 얼마씩 몇 퍼센트를 했어 몇 퍼센트를 했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과연 이 종목으로 60%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가? 그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퍼포먼스를 올해가 지금 이제 3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시작했던 해 이렇게 달로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프로레이트 하셔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만들어졌다. 한 30% 만들어줬다. 그런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 투자하셨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below zero로 간 종목들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회복은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언제 회복이 되느냐. 시간의 비용입니다. 2022년에 회복이 되느냐 2030년에 회복이 되느냐 그건 아주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드닝을 하실 때 좀 죽어가는 나무, 죽어가는 이파리 반은 초록색이고 반은 말라 비틀어져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프루닝을 하잖아요. 더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이거를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집착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과감할 땐 과감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엑스큐션을 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없시다. 지금 지수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ETF 같은 걸로 그냥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반토막 난 것들 그런 종목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나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그거에다가 러셀 2000 추종하는 ETF에 넣거나 아니면은 다우 추종하는 ETF에 넣거나 뭐 S&P 500 ETF에 넣거나 QQQ 같은 거에 넣거나 다를 거 없잖아요.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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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심각하게 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해지를 좀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해지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서로 상관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해서 그렇게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헤지라 그러면은 뭐 인버스 관련된 ETF를 사가지고 떨어질 때 나는 벌을 거야 그런 거 있는데 지금도 타이밍도 잘 보셔야 돼요. 인버스 ETF는요 마켓 발로탈리티가 높지 않을 때는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타임 디케이가 있어요. 인버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은 내려가는 건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벌질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그건 진짜 딱 2, 3일 진짜로 확실하게 뭐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럴 때 한번 딱 사서 빡 가고 그래야지 뭐 롱텀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갈 거야 그러면은 조금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해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크 인베스트 ETF들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퍼포먼스가 지금 안 좋고 여지까지 좀 그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해지를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해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좀 해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티 U도 조금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이제 커버드 컬이라는 그런 옵션 스트래티지를 써요. 뭐냐면은 종목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보다 높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컬 옵션을 팔아요. 내가 이거를 담보를 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컬 옵션을 판 그 차액만큼을 제가 크레딧으로 갖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아래로 움직이거나 그랬을 때 보면은 한 대략 한 1%에서 2% 정도 일주일마다 이렇게 크레딧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주가가 올라오면 다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밑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1%, 2% 정도 이 매주 이렇게 크레딧을 받아가면서 손실분을 메꾸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올드 테크가 밸류 테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 테크보다 지금 보이는 이런 IBM, 오라클, HP, 시스코, 델 이런 차트 보세요. 그냥 거의 빨랫줄처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잘 생각해 보시고 왜 이 종목들이 올라가나. P 레이쇼가 낮고 실질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되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지까지 바탕이 되었던 그런 종목 쪽으로 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라클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의 상승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도 좀 외면됐던 종목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시스코는 뭐 하는 종목이냐면요. 주로 그 통신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뭐 전화기라든지 인터컴이라든지 그 네트워크 허브라든지 뭐 그런 통신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그런 종목들을 만드는데 아마 그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클라우드 베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 센터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HPQ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도 IBM은 좀 죽은 테크긴 한데 이제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켓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보면은 제가 주로 이제 CNBC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거의 그 사람들도 관심에 있는 종목들이 XLF나 XLE에 관계된 그런 종목들만 관심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게 가장 핫한 그런 섹터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하지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다 치더라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정말 파도만 잘 타면 금융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 혜택을 받는 거는 금융주죠. 제가 그래서 지난 11월에 항상 이런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다음에 퍼포먼스를 잘 보이는 종목들이 벅셔 해서웨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그랬죠. 그게 증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XLE 이 섹터는
그 유가 선물을 좀 보셔야 돼요. 유가가 한 65, 뭐 66, 막 그런 67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유가가 67 정도 올라가면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것도 약간 영향을 받고 그러기 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에너지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정말 이 에너지의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올라가는 건지 정책적인 건지 그것도 약간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어요.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는 자연재생 에너지가 잘 되려면은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당성을 찾기 때문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렉트릭 비클을 사더라도 기름값이 너무 싸면 경쟁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기름값이 많이 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확연히 일렉트릭 비클이 훨씬 더 효율성이라는 게 두각이 될 수 있죠. 그게 아마 이제 유가 한 70불 가까이 67불 뭐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유가가 제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쪽은 갤런당 한 4불 50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아주 부담돼요. 근데 여기까지 뭐 한 3불 20전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4불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은 유가 관련된 이런 XLE 쪽은 당분간 그래도 좀 업다운이 있지만 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이런 인디케이터인데요. 이제 풋 코레이셔라고 아시죠? 이제 풋은 이제 마켓이 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컬은 마켓이 상승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비중을 보고서 이제 마켓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 방향을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풋콜 레이셔를 보면은 진짜 마켓이 좋을 때는 풋콜 레이셔가 뭐 한 0.4, 뭐 0.35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풋이 예를 들어서 컬이 100개 있으면은 풋이 64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컬이 더 많은 그런 비중인데 이제 센티멘으로 보면은 그래서 약간 이제 마켓은 상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센티멘트가 한 51.5%가 돼요. 그러니까 반반이란 얘기죠. 그게 딱 우리의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은 듯, 내려가도 내려가지 않은 듯. 좀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요. 지금 이 밑에 거는 이제 테슬라의 비율인데요. 테슬라도 이제 하루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한 10불 정도 업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파도만 잘 타면 한 옵션 하나당 한 1000불씩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참 방향성을 잡기 힘든 게 테슬라예요. 왜냐면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갑자기 확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 손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풋컬 레이셔가 0.96 그러면은 거의 풋이랑 컬이랑 그 비슷비슷한 비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풋이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하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센티멘트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센티멘트를 보면은 61.3%가 테슬라는 하락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마켓의 인디케이터입니다. 차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가캡에 있는 테크놀로지 종목들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홈디포랑 코스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면은요, 오늘 참 특이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 선이 50일 평균선이거든요. 50일 평균선에 오늘 빠졌었어요. 그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맞춰주긴 했는데 그 모습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갈지 그건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잖아요. 모닝스타 이렇게 모닝스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풀백이 이걸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마켓 조정이 한 몇 퍼센트인가요? 한 3% 정도? 한번 하고선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죠? 한 4% 정도. 그래서 S&P 500를 동시에 보면은 오늘은 스파이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볼륨을 좀 보고 싶어서요. 이 스파이를 보면 지금 볼륨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지금 평균 볼륨을 딱 치는 만큼의 볼륨이 들어왔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막판에 이렇게 볼륨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이렇게 상승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빅스는 오늘 보시면은 내려갔죠. 이렇게 얇게 빅스가 내려갔다는 것이 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ARKK를 한번 보겠습니다. ARKK를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냐 하면은, 작년에 솔직히 좀 탄탄대로를 끌었던 게 이제 8월 중순까지 거의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죠, 주가가.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지점, 이걸 이 ARKK를 보면 한 90으로 되는 이 지점이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그럴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은 색깔이 200일 평균선이거든요. 200일 평균선을 보통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종목은 거의 죽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200일 평균선을 건드려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와 그냥 지금 계속 놔버리는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반등의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일 차트를 보면 겨우 오늘 지지선에 턱걸이를 하면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완전 바닥을 쳤으니 그 다음에 올라오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볼륨이 더 힘이 빠져서 좀 더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게, 앞으로 한 10% 정도 더 빠지면은 완전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RKK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만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은 대략 한 10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됐을 때는 이 중소형주의 회복이 이 ARK ETF를 선두를 해서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볼게요. 저는 아마도 이제 한 구자는 이 메가캡 테크놀로지로 다 그냥 도배를 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을 했죠. 이게 실제적으로 큰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약간의 사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일보다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반등을 시작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다분히 이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쫙 올라가고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격 조정이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전고점이 지금 지지선이 돼서, 그 지지선이 50일 평균선, 거기를 탁 거의 가까이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오늘 딱 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분히 이 기관 매수나,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 같은 그런 쪽에서 아마 이렇게 알고리즘 매수를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이 빵주들이 그래요.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전고점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그냥 갭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이 내려오면서 오늘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돼서 그 지지선 딱 치고, 보세요. 이 봉을 보면은 꼬리가 여기 딱 거기를 치고선 올라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요 선이요, 요 선, 그러니까 126이라고 써 있는 선, 그 선이 이제 어떤 이 패런상에서 이렇게 저항선이 됐고, 그 저항선을 뚫고 가격 조정을 한 거에서 이제 지지선이 돼서 51선이죠. 이것도 딱 51선 맞고 올라가고. 그리고 아마존을 봐도, 아마존은 뭐 비교적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아마존도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나름대로 저항선이었던 부분이죠. 거기서 뚫고 고점을 향해 갔다가 가격 조정이 있고 거길 맞고 지금 바운스가 돼 있고, 이 아마존은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완전히 지금 꼬여 있어요. 평균선이 50일, 120일,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게 89일, 그 다음에 200일. 그게 여기에 다 묶여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팍 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어요. 넷플릭스도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긴 했어요.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던 이 지지선을 딱 받치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반등이 일어났고요. 200일선 밑으로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빵주 중에서 넷플릭스는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가요, 약간. 그리고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2300이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 지지선 근처를 지금 받치면서 여기서 또 오늘 반등이 일어났죠. 구글은 아직도 조금 주가가 높아 보여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마켓에서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돼요. 그리고 이 볼륨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제가 이렇게 불 플래그를 그려놨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처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처지는 모습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51선 밑으로 빠졌고요. 이 빠지면서 이 빠지는 꼬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패런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패런이 좀 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베어리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테슬라가 가격이 하락이 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첫째는 한 600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근거냐면은 이 200일 선과의 어떤 좀 관계에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월, 3월 달부터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가 바닥은 좀 서포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일 반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이거보다 더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런 평행하게 갔던 그런 상관관계를 깨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이 200일선까지 체크를 하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QQQ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딱 거놓은 그 패런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딱 이 50% 되는 그러니까 50% 되는 데가 딱 50일선이었어요. 50일선 치고 지금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일도 이것도 봐야죠. 이렇게 모닝스타가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홈디포 아주 재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에요. 많이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제 생각에는 이때 319 왔을 때가 저점이었는데 왜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집중을 안 했는지 이런 거는 다시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지표는 상승으로 갈 게 확실히 보이는데 이런 RSI를 보면 높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기다리면 또 기다림을 주지 않고 금방 또 다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목표 주가에 다 있을 때고 아마 이거는 그냥 무번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로 크로싱이라 그러는데 이 맥디에서 보면 이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요 모습에서 이게 상승으로 쭉 올라가줘서 이 지로 라인 위에서 이렇게 계속 플라잉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홈디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차트를 롱텀으로 보시면은 그런 패턴이 되게 확연해요. 지금 작년 이때를 보시면 이때 지로 크로싱을 해서 거의 한 4, 5개월 이렇게 위에 있었죠. 그럴 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때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내지는 횡보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딥 해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쭉 가는 모습인데 이게 불과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론을 해서 보면은 앞으로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은 더
이 지로보다 위에서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데, 지금 너무 이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좀 이 거리가,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직스를 바탕으로 한 분석인데, 이 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이 거리가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디포는 재진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정확한 계산을 좀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코도 비슷해요. 커스코도 작년에 좀 물리신 분들은 막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계속 고통받으셨다가 여기 있을 때 완전히 침울해지셨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했죠. 고점에서 사셨으면은 수익이 아직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고점에서 사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이것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로 크로싱, 이 작년 7월 9일에 이제 지로 크로싱을 하면서 쭉 올라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로 크로싱을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죠. 커스코는 아직도 올라갈 룸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지켜보시고 저도 커스코와 홈디포는 한번 더 진입을 해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